디지털 업무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두가 알아야 할 회사의 협업 서비스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협업 서비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업 서비스를 직원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 AI랑 디지털을 이용해서 회사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는 코디네이터 조코디입니다. 요즘에 정말 협업 도구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 그래픽, 문서, 동영상, 거의 모든 것을 다 협업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몇 개 서비스 있을 때는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당연히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MS의 PPT를 선택하는 게 당연했죠. 다른 걸 선택하면 오히려 왜 그걸 선택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AI랑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 굳이 MS의 파워포인트로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저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캔바나 아니면 다른 디자인 도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서 작업을 하라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주겠다 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 생산성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더 캔바를 비롯해서 이런 협업 도구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버나 아니면 광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더 좋은가 보다 하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은 조금 더 고려를 하고 나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업, 우리가 사실은 협업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회사에서 많은 협업을 해본 적도 없죠. 대표적으로 대학교에서 팀플이라고 하는 협업 그런 실습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협업을 하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결과만 가지고 시키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인간에 대한 배신을 느꼈다든지, 아니면은 혼자서 다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디지털 도구를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세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어떤 업무 영역인지가 중요하겠죠. 예전에는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것만 가능했어 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림 그리는 거, 디자인하는 거,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다 협업의 업무 영역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같은 거는 더더욱 더 이제는 협업의 범위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협업 대상, 누구랑 협업을 할 것인가, 당연히 직장 동료들하고만 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직장 동료 외에도 외부 파트너 아니면 고객, 더 나아가서는 AI들하고도 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협업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단시간 내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또 가능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매체를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사용자도 잘 사용하는 사용자가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잘 모르는 사용자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협업도구 선정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운동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 1월 2일 날 헬스클럽에 정말 사람들이 넘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목표를 운동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생뚱맞게 12월 한 말일쯤에 운동하는 나 참 멋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첫째 주는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바글바글 합니다. 물론 좀 있으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어디 회의 갔다가 조찬 미팅 갔다가 보니까 경쟁사가 먼데이닷컴을 쓰고 있어. 야, 우리도 사용해. 뭐 이런 식으로 뭐 검토 없이 그냥 도입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안 좋습니다. 자, 우리 회사 내년에는 디지털 전환 한번 해보자. 자, 뭐가 필요해? 노션이 필요합니다. 그래, 노션 도입해. 이런 식으로 검토나 아니면은 뭐 테스트 없이 이제 이렇게 도입하는 것이 좀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봐도 안 맞는 협업 도구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좋아하지만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 노션인데, 노션에도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검토 안 하고 그냥 야, 요즘에 뜨는 뭐 협업 도구 노션이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입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변화관리 전문가들이 회사의 목적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것을 평가를 하고 추천을 해 드리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서비스가 지향하는 거, 목적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잘못돼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의 문제점들이, 출력을 하면은 그림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뭐 닥스나 아니면 아리한글 같은 경우에 그림을 넣으면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다 보니 너무 중간에 많은 공간이 뜨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은 엑셀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엑셀을 그림을 넣고 문서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게, 그림 중간을 잘라서 지가 알아서 출력을 잘 해줍니다. 근데 엑셀은 사실은 표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런 문서 작성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보면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을 회사 대표 메신저로 사용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업 도구 선택할 때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운동도 내가 뭐 여름에 해변가에 가기 위해서 뭐 진짜 근육질 몸매를 만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기업이 그런 목적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잘못하면은 어떤 도구 사용하다가 이거 우리 회사랑 안 맞는가벼 하고 또 한 6개월 1년 있다가 다른 걸로 바꾸고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러다 보면은 회사의 직원들도 피로도가 높아지죠. 어차피 이거 뭐 해봤자 또 한 1년 있다가 또 다른 걸로 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특히 IT 좋아하는 대표님들이 있는 회사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가시 시스템들, 우리 회사의 이제 기간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연동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연동 없이 사용하다 보면은 따로 놀게 되죠. 회사 레가시 시스템에서 하고 또 다시 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중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연동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비용이나 또 이제 모든 사용자가 회사의 사용자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서비스는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너무 복잡해요. 제가 봐도 이걸 이렇게 복잡한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특히 50대 부장님들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서비스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제 AI 기능들도 점점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AI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되고요. 또 회사에서는 보안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회사의 중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다거나 한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물론 우리 회사는 잘합니다 라고 강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회사는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제 신생 서비스 회사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지 전반적으로 회사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다. 모든 직원이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안정적으로 있어야지 결국에는 좋다고 봅니다. 협업도구 선정하는 것도 도입하는 것도 그냥 갑자기 자 우리 6월 1일부터 모두 사용합니다. 사용하세요 라고 한다고 절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철저하게 변화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프로세스도 변경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회사 업무 프로세스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도구만 사용한다. 제가 장담컨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협업도구 단계적 적용도 필요한데요. 너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도입을 하게 되면은 어렵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가지고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변화관리 중요성, 이건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은 지금도 통하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변화관리 없이 만약에 노션이 너무 좋아요. 내가 유튜브들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요즘에 트렌드에도 맞는 것 같고 또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일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노션으로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갑자기 도입을 하게 되면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변화 관리라는 거 없이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35%, 143% 이런 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변화 관리를 같이 한번 고려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어떻게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리더십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계속 비행기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즉 직원들이 여러 가지 도구도 계속 사용을 해보고 또 연구도 하고 학습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테스트도 하고 POC도 진행해 드리고 또 변화관리 프로그램도 짜드리고 콘텐츠도 만들어 드리는 일들을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